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계속 베트남 주식 Q&A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는 커텍컨스는 회사 안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진 문제가 있는데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코텍컨스는 사실 특히 베트남 건설 분야 얘기하면 코텍컨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베트남에서 인위업체입니다. 그 시공 분야에. 근데 이 회사는 왜 유명한지 저는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경영 신적 때문에 아니고 뉴스에서 엄청 시끄럽게 유명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영상은 보시기 전에 저는 지난번 그 건설 분야 주식 종목 하나도 Q&A 진행했습니다. 그 화분 컨스트럭션 SBC 회사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그 영상 먼저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베트남 건설 분야 시장을 잘 알고 있으면 필요 없는데, 근데 혹시 베트남 그 건설 분야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없는 분, 그 영상은 꼭 봐야 해요. 그 영상은 먼저 보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전체적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코텍컨스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그 SBC 영상 통해서 그 베트남은 건설 분야는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이 그 건설 분야에 대한 하이라이트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요약하는 거 넘어간 거예요. 스킵한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 전 영상 한번 확인하고 이거 보면 완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코텍컨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 요약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설립했습니다. 그 Nguyễn Bá Dương businessman, 그 Nguyễn Bá Dương 파우더로 이 회사 코텍컨스는 창립했습니다. 이 인물은 꼭 기억해야 해요. 다음 부분은 이 인물은 엄청 중요해요. Nguyễn Bá Dương 이에요. 이 Nguyễn Bá Dương 이 회사는 2004년 설립한 후에 2010년부터 그 호치민 주식시장은 상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 여러 가지 변동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설 회사이지만 근데 집중하는 분야는 시공업체입니다. 특히 주택 개발 그리고 인프라 시설 개발 위한 시공하는 거는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숫자 다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다음 부분 그 CTD의 그 경영 신적에 중요한 숫자 여기 또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변동이 있죠. 매출도 안정적인 성장하지 않고 약간 추락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EBITDA 그리고 순이익까지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까지 또 지금은 떨어진 트렌드는 있는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 하나 좀 주목해 주세요. 단기 부재와 장기 부재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부재는 없어요. 대주는 없어요. 그 건설 분야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 더 깊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 좀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 영상 그 SBC는 분석했잖아요. SBC와 사실 그 CTD는 완전 인위 업체입니다. 그동안은 그 역사적으로 계속 서로 라이벌 경쟁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주식과는 여러분은 쉽게 분석하고 쉽게 비교하기 위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그 파란색은 코텍컨스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화분 컨스트럭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분 컨스트럭션보다 코텍컨스는 변동은 엄청 커요. 변동은 크지만 근데 주식가는 그 변동 그 렌치는 크지 않아요. 계속 약 5만 동부터 그리고 8만 동까지 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갔다 왔다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2020년부터 2021년 주식가는 두 개 회사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잖아요. 여기 그거 보시면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더 큰 그림 한번 보세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같이 보세요.
2018년에 베트남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에요. 그때 보세요. 화번 컨스트럭션은 약 4만 동 주식회사이었어요. 지금 17,000동이에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예, 2배 이상 떨어졌는데 근데 CDD는 더 심각해요. 코텍컨스는 다시 보세요. 2018년에 코텍컨 주식가는 20만 동 이상 기록됐습니다. 20만 동 이상 기록됐습니다. 근데 2020년에 어떻게 됐어요? 4만 동까지 떨어지고 예, 그동안 4만 동까지 떨어지고 요즘 빠르게 그 4만 동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거의 그 10만 동, 8만 동까지는 올라갔는데 2배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최고점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만 동부터 몇만 동까지 떨어진 그 주식인데요. 거의 5배 떨어졌어요. 그거는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의 주제입니다. 경영진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길고 시끄럽고 피곤하게 싸우는 회사는 본 적 없습니다. 예, CDD예요. 이 문제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윙바지우는 이 회사는 창립했잖아요. 2012년에 다국적 회사는 커스토는 이 회사는 다국적 회사인데요. 본사는 싱가포르 회사이지만, 근데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양한 분야는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는 집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커스토는 코텍컨스의 25%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 건설 시장의 역사적인 가장 큰 M&A 거래입니다. 엄청 완전 거의 빅 히트 M&A 거래였습니다. 2015년에 M&A 거래 진행한 후에 코텍컨스는 유니콘스는 매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베트남 건설 시장은 톱급 회사는 화번 그리고 코텍컨스 외에 유니콘스 그리고 리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회사 중에 코텍컨스는 유니콘스는 M&A 진행했습니다. 이 M&A 진행 통해서 2015년이잖아요. 코텍컨스는 확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52% 성장했고 그리고 순이익은 94% 성장했습니다. 이거 따라서 2016년부터 2017년 시간에 2018년까지 주식가는 역사적으로 완전 최고점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20만 동 이상, 22만 동, 23만 동까지 신적은 기록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커스토는 모닌 베트남에서 있는 자회사 단공사에 있는데 이 회사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 통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 통해서 코텍컨스의 35% 지분 소유까지 확보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세요. 이 회사는 원래는 몇 프로 소유했습니까? 25%예요. 그리고 코텍컨스는 완전 신적은 완전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방식 통해서 35%까지 확보했습니다. 35% 엄청 의미 있는 숫자예요. 대주주 되는 숫자입니다. 베트남에서 35% 이상 보유할 수 있으면 대주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는 생겼습니다. 예. 2017년에 윙바즈 코텍컨스의 회장은 더 큰 M&A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했죠? 화번, 코텍컨스, 유니콘스, 리콘스. 유니콘스는 M&A 진행했잖아요. 이번이 리콘스까지도 매입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번에 커스토는 완전 반대했어요. 이유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공식적으로 경쟁 회사입니다. 예, 경쟁 회사예요. 코텍컨스는 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리콘스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똑같아요. 그리고 가끔 코텍컨스는 수주하는 프로젝트는 리콘스한테 옮기고 하도업 제휴로
서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건 있는데 커텍컨스의 회장 윙바지응은 사실 리컨스는 15%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실 커텍컨스는 최고급 지도자든 공식적으로 그리고 미공식적으로도 있고 사실 리컨스는 운영 영향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내부 수익률 문제는 생겼습니다. 예. 동시에 이 시간에 커텍컨 신적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근데 웃기게 리컨스는 신적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다시 상상해 보세요. 서로는 경쟁자이잖아요. 근데 윙바즈 그리고 모닌 그리고 커텍컨스 그 최고 지도자 관계자들은 다 양쪽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는 완전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커스터 입장에는 이 M&A 전략은 완전 미흡해요. 그냥 선택력 있는 M&A 그 전략 아니고 그 두 번째는 이 두 개 회사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시너지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거래는 독립적인 그 valuation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이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리컨스는 매입한 후에, CTD 하도업체 선택에 대한 입찰 비딩 진행하는 거, 경쟁성, 그리고 명확성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윙바즈, 그리고 모닌 관계자들이 동시에 두 개 회사는 잡고 있잖아요. 보통 건설 분야 쪽으로 비딩 그리고 입찰 진행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가격이잖아요. 가장 낮은 가격은 선택해야 해요. 근데 지금 입찰자 중에 리컨이잖아요. 그래서 윙바즈 그리고 그 커스터 입장에는 커텍컨스는 무조건 리컨은 선택해야 한 거죠. 모든 회사이잖아요. 예, 모든 보유하고 있는 회사, 하도업체, 경쟁하는 업체 중에 모든 회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커스터 입장이에요. 그리고 커스터는 엄청 많이 반대하고, 그리고 동시에 커텍컨스는 신적은 점점은 안 좋아졌어요. 리스컨은 계속 신적은 성장했습니다. 결국에 2019년에 커텍컨스는 이 M&A는 중단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커스터는 2020년에 회장, 커텍컨스의 회장 그리고 CEO는 그리고 회계 감사는 해임 요구했습니다. 근데 커스터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35%이잖아요. 그래서 CEO 그리고 회장, 특히 회장은 이 회사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 같은 거 해임하는 거는 아직 힘은 부족해요. 근데 전환점이 있는데요. D8, 다른 소유주, 다른 외국인 소유주는 이 회사는 10.42%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에 커스터 편을 들었습니다. D8도 커스터는 똑같이 회장 그리고 CEO 해임은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이유는 커텍컨스 지도자들 무정 관리 행위 때문에입니다. 그럼 결국에 커스터 그리고 D8는 서로 합쳐서 35% 플러스 10% 그래서 완전 압도적인 소유주이잖아요. 결국에 2020년에 커텍컨 창립자 17년 그냥 커텍컨스는 창립한 후에 17년 윙바즈 파운더는 퇴사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고 지도자도 서서히 이 회사는 나갔는데요. 결국에 읽는 사람은 커스터예요. 그리고 2020년 내에 총 퇴직 직원 수는 600명 이상입니다.
엄청 큰 숫자예요. 커텍컨스는 전체 직원은 1,700명 정도인데요. 2년 내에서 2020년 내에서 600명 잘랐어요. 그거 통해서 지금 커텍컨스는 그 권력은 잡고 있는 사람은 커스터입니다. 지금 그 커텍컨스에 대한 투자 전망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회사는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커텍컨스는 사실 그동안은 2004년부터 설립했는데 베트남 건설 시장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근데 계속 그 시공 분야의 인위업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간은 그 경영진은 문제 때문에 서로 엄청 많이 시끄럽게 싸웠는데 그리고 베트남 시장도 그 건설 시장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시장 규모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텍컨스의 경영 신적에 대한도 큰 영향은 있습니다. 그 매출 그리고 그 순이익은 2019년에 그 각각은 16%와 52%는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 매출은 38%는 감소했고 그리고 순이익은 34%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가는 완전 최고가부터 20만 동 이상부터 그 5만 동 지금 10만 동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그 2008년처럼 회복하기 위한 해야 하는 일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0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신규 프로젝트 백럭 그 수주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그 수주 사업은 또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 조직은 그 개편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은 그 시끄러운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 그 수익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신적 보시면 그냥 조금 좋은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 2020년 그 4분기에 총 수익률은 6.1%예요. 그 작년 동기에 비해 그 2019년 4분기에 4.4% 기록됐는데 그 올해 그 2020년 4분기에 6.1% 그냥 완전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근데 그 정도 신적을 만들 수 있으면 이 회사는 그냥 회복하는 전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는 주요 경영 신적을 분석했을 때 지금 강조하는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회사는 대주는 없잖아요. 부재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베트남 건설 분야는 특징은 뭡니까? 저가 수주입니다. 저가예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경쟁하기 위한 상대방보다 더 낮게 비딩해야 합니다. 입찰해야 합니다. 더 낮은 그 가격은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기 위한 사실 자금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는 화분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잖아요. 빚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근데 그 커텍컨스는 사실 완전 반대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계속 인위 그리고 신적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 이 회사는 부채는 없습니다. 그 재무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장점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2022년 코로나 사태에는 아마 빠르게 그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은 없지만 근데 커텍컨스는 안정적인 유지할 수 있는 예측입니다. 이런 장점 통해서 사실 앞으로 2022년도 어려운 시기는 예측한데 그 코로나 사태는 바로 끝날 수 없어요. 시장도 빠르게 회복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커텍컨스는 안정적인 그 재무 상태 통해서 그냥 그 신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혹시 여러분은 그 커텍컨스에 대한 그 투자 관심 있으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첫 번째 얘기하면 투자 전망에 대한 가장 좋은 거는 그동안 진짜 몇 년 동안 거의 4, 5년 동안 그 경영 그 문제 같은 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끝나고 앞으로 그냥 운영 관리 부분은 안정적인 진행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아주 좋은
재무 상태에 있잖아요. 특히 대출이나 부채 같은 거는 없어서 그리고 현금도 안정적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BCS 증권사 분석 자료에 따라서 2022년에 건설 시장은 베트남 건설 시장은 약 1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도 회복할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생각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예요. 백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실 부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 자금 필요하잖아요. FDI,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도 필요한데, 근데 계속 이렇게 문 닫고 상태에 있는데, FDI는 사실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 아니고 정확하게 백신 효과,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는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2022년에 커텍컨의 수주 사업은 약 2%는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2022년 내에 그냥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은 제 생각은 어렵습니다. 근데 2022년은 계속은 매출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낮은 수익률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아마 수익률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 자료 분석에 따라서 코텍컨은 주식가는 2022년 내에 9만 동부터 10만 동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숫자는 아주 긍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알파 약 10%이나 15%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대로 PE는 13.2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EPS는 7만 동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배당이에요. 배당은 사실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이지만, 근데 2018년 외에 타 배당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2020년은 아직은 없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률 보시면 액면가 기준으로예요. 액면가 기준으로는 30%부터 50%는 배당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사실 나쁘지 않아요. 베트남 시장 기준으로.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은 베트남 건설 시장 그리고 베트남 건설 주식 종목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외에 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이 영상 밑에 있는 링크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